Prosecutors tonight say the young woman subjected her boyfriend to what they call unrelenting abuse, sending him 47,000 text messages, including messages like "go die" and "go kill yourself." He did take his own life 90 minutes before his graduation. Former Boston College student returning from South Korea to face charges in her boyfriend's death. In court, prosecutors reading the text messages they claim led him to take his own life. Good morning. Prosecutors say In Young-yu was the one person who knew of her boyfriend's suicidal thoughts, encouraged them, and instead of getting help for him, they say she kept it to herself and urged him to end his life. 뉴저지 출신 22살 알렉산더 알토라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레지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칼리지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는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인 보스턴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학업적으로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브리엄 여성병원에서 연구 조교로 일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클럽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 클럽 중 하나로 그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문화와 부흥을 기리는 필리핀 클럽에서 리더로 활동하였습니다. 지인들은 알렉산더를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강한 의지와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2019년 5월 20일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알토라는 유인영이라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필리핀 클럽에서 간부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2017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유인영은 남자친구 알렉산더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둘이 함께 있으면 유인영은 항상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있었고 반면에 알렉산더는 유인영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둘 사이가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전 여자친구를 사적으로 한번 만났다는 사실을 유인영이 알아채기 전까지 말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한번 만난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알렉산더가 첫사랑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인영은 큰 배신감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고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 시시콜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없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졸업식에서 그가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유인영은 남자친구의 졸업을 2달 앞둔 시점부터 그녀의 집착과 의심은 점점 심해지더니 광기 어린 정서적 학대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기 전까지 2달 내내 그 둘은 7만 5천 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중 4만 7천 개의 메시지는 유인영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는 유인영과 알렉산더의 관계를 불평등한 갑을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힘은 유인영이 쥐고 있었으며 알렉산더는 그녀 앞에서는 작아지고 순종적으로 행동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알렉산더가 유인영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너만이 나를 다 가질 수 있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내 행복은 인영에게 달렸어. 나의 모든 것을 네가 소유하고 있어. 2019년 4월 11일 알렉산더가 유인영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어. 내가 이 지구에서 없어질 테니 제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줘. 인영이가 원하면 내가 죽을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할 테니까 자신을 해하지 말아줘. 인영이가 행복해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메시지 이후에도 유인영은 알렉산더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살하겠다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렉산더가 유인영한테 쩔쩔맸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가끔 둘이 싸운 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또는 이제 그만하고 잠자야겠어 등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녀의 문자에 답을 바로 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인영을 더 화가 나게 만들었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5월 16일 유인영이 알렉산더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너의 졸업식에 전 여자친구가 너에게 와서 널 잡아당겨 안을 거야. 그럼 넌 나와의 약속을 또 어기게 되겠지. 그럼 넌 죽어야 해.
모두 죽어야 할 거야. 5월 18일 유인영이 알렉산더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가 진짜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내 문자를 읽지 않아서 내 목숨을 이렇게 걸고 너에게 읽으라고 협박하게 만들어야 했어? 지금 당장 문자를 읽지 않는다면 내 목을 베어서 서서히 죽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을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말할 거야. 이 메시지를 받고 알렉산더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무슨 짓을 하던지 간에 유인영이 자해야 할 것만 같아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유인영의 목숨이 말 그대로 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자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로 캠퍼스에 있는 정신건강응급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렉산더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그리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는 유인영을 만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인영을 만난 후 그가 쓴 일기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유인영에게 학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싸울 때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내가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항상 나를 의심하고 감시한다. 그녀와 끝내고 싶다고 말하면 자살할 거라고 협박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다. 2019년 5월 19일 유인영이 알렉산더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인간은 죽어야 해.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어. 제발 죽어라. 알렉산더의 졸업식 당일 아침 뉴저지에 있는 그의 가족들은 명문학교인 보스턴 칼리지에서 졸업장을 받을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기 위해 4시간을 운전해서 보스턴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갖은 욕설이 담긴 모욕적인 문자들로 잠도 잘 못 자고 시달렸던 알렉산더는 유인영이 깔아놓았던 위치 추적을 꺼버렸습니다. 그 후 유인영과 알렉산더는 그가 죽기 전까지 100개가 넘는 문자를 계속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왜 위치 추적이 안 되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감히 위치 추적을 꺼놓다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빨리 말해.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도 만나지도 않을 거야.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너만 사랑해. 왜 위치 추적을 껐는지 물었잖아. 대답해. 사랑해. 유인영.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게.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날 떠나려고 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난 지금 아주 높은 곳에 있어. 여기에 오래 있진 않을 거야. 난 모두를 떠날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그만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한테 너무 모자른 사람이야. 잘 있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가진 거야. 이후에도 유인영은 110개의 문자 메시지를 알렉산더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제발 전화 받아. 제발 멈춰.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제발 전화 받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그만해. 내가 상처 줬다면 사과할게. 제발 나랑 함께 있어줘. 어느 시점부터 알렉산더의 위치 추적이 다시 켜졌습니다. 유인영은 그가 있는 캠퍼스 북동쪽에 있는 주차장에 우버를 타고 가면서 알렉산더 형에게 그의 위치를 공유하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졸업식장에 가고 있던 알렉산더 가족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인영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옥상에 알렉산더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렉산더 알토라는 졸업식을 90분 남겨둔 채 옥상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족은 아들이 졸업하는 것을 보는 대신 참혹하게 죽어있는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유인영은 몇 달 후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미국으로 송환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피신했던 유인영은 3주 만에 미국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크 카운티 법원에 출두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자살 종용 방조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유인영 측이 고용한 변호인단은 첫 출두에서 자살 종용 방조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고 유인영의 손에 수갑을 채웠지만 약 30분가량의 심리가 끝난 뒤 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자진 출두한 점을 고려해서 예상보다 적은 보석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 석방의 조건으로 여권을 검찰에 압수당하고 매사추세츠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9일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유인영과 알렉산더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직접 낭독한 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알렉산더와 유인영은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그는 마치 그녀의 노예와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수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유인영이 알렉산더와 사귀는 18개월 동안 그를 심리적으로 학대를 했으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 2달 동안에는 강도 높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에게 수백 번 좌살하라고 강요했으며 나와 너의 가족과 세상은 너 없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유인영이 알렉산더를 정신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그의 우울증이 그녀의 학대적인 행위에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알렉산더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인영의 법정 대리인은 검찰이 유리한 증언만 선택해서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이 21살의 연약한 여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괴물로 포장해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줬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기소를 감행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인영은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기는커녕 그의 섣부른 행동을 막기 위해 애썼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형과 연락해 말리라고 애원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유인영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보스턴 서퍼 카운티 법원은 유인영에게 보호감찰 10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의 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그녀는 보호감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